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주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비트코인은 34.4K 위에서 주봉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그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과 코인들이 다른 대안이 없고 이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34.4K 위에 마감을 한 비트코인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CVD 자료상에 현물들이 계속 매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되면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은 요 라인 위에 있는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맥디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38K에서 40K 사이 이 부분이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곳은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터진 곳이기도 하면서 예전에 38K 이 구간까지는 별다른 벽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위로 어떤 식으로 뻗어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34K까지 힘있게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한 5일에서 6일 정도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횡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고, 보게 되면은 손바뀜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도 많이 있고 비트코인의 유입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실제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바이낸스나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비트코인도 많이 입금을 되면서 33K, 34K 라인에서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할 때 호가창을 보는 느낌과 같은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막 유입이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입이 많이 있고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제가 계속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그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코인을 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또 옮기는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CME의 갭을 메꾼다 이런 게 코인 시장의 일종의 룰같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구간,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보면은 위로는 53K에 이 CME 갭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20K에 CME 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궁극적으로는 올라갔다가 하락을 해서 다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어쨌든간 위로는 53K의 CME 갭이 있고 아래로는 20K의 갭이 있다. 요거는 이게 어떤 정량적인 지표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갭들을 결국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으면서 있었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의 유입이 기관들의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에도 그간 별로 거래가 되지 않았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였는데,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너무나 큰 폭의 볼륨 상승이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기관들, 각종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돈을 싸들고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다시 보면은 앞으로 장이 좋아졌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데일리 익스체인지 볼륨량, 이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볼륨량이 사상 최저치다, 변동성도 사상 최저치다, 온체인 데이터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때 정답지다. 이게 사실 매수를 하면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고 제가 영상에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정답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변동성과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사면 거의 대부분 다 돈을 벌어뒀다고 했던 거는 제가 23년도 1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동성과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 거의 정답에 가깝다. 정답지를
거래량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고 그게 우리한테 정답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나서 마이클 세일러 뿐만이 아니고 리 날덴, 그 다음에 아스웨이스 등등등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뭐 이렇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많이 추종을 하는 그루라고 하죠. 그 그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신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안은 없다. 비트코인이 온리 원이고 가장 베스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가 명확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내가 코인 시장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뷰를 볼 때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그 수익률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죠.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줬습니다. ETF상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를 보게 되면은 600%의 상승이 있어요. 이것도 많은 큰 폭의 상승인데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이긴 하죠. 이런 상승이 있었다. 이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147%씩 쭉쭉쭉쭉 오른 거고 2023년도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은 2배가 됐습니다. 100%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게 QQQ인데 30%의 상승이 있었다. 오히려 이 기간에 TLT 이게 채권 투자하는 건데요. 이 채권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13%의 손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재미스라고 여러분들께 하나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아니라는 건 2022년도, 2023년도를 거치면서 겪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한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된다라는 걸 아르헨티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도 이때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올타임 하이를 이미 찍고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국가고 아르헨티나 GDP 순위로 높은 국가입니다. 멀쩡한 국가인데 인플레이션이 말도 안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그건 이상한 국가인 거죠.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그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한 곳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터키도 보시게 되면 이미 터키는 올타임 하이를 또 찍었어요.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적당히 큰 국가에서도 나라가 망해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비트코인은 이미 해칭 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뭔가 무너졌을 때 해칭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물음표, 이런 정도는 자산군으로서 가져가는 포지션이다 라고 다른 나라에서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서이스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 국채는 좋은 수익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6%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태가 났을 때는 미국 국제 투자하면 마이너스 3%고, 이런데 비트코인은 플러스 50%였고, 비트코인은 그 뒤에 플러스 24%였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으로의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을 때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보다 안전적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미 국채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정말 동의하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멀 라이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 찍히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TLT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한 거 아시죠? 곱하기 3배 해가지고 2023년도 초에 하락을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잘 버텼다, 돈 벌어야지라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 TLT 들어가셨다가 아주 세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채의 수익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해서도 시장이 감지를 했고요. 11월 달 초에 또 FOMC가 있으면서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는 동결뿐만이 아니고요. 요게 동결이고 오히려 인하에도 사람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탠스가,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한창 인플레이션 빡빡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있고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더 많아질 거다, 여기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가 바뀌어서 인하에도
사람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가 거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저는 지표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 국채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손들이 미 국채 빠질 만큼 빠졌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 국채 투자를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한다는 건 뭐다? 미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긴축이 끝나고 인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의 변화,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너무나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챙겨야 되지만 지난주 정리를 하면 기관의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 기관의 움직임이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이유는 CME 퓨처 볼륨이 2년 동안 그 내에 가장 높았다. 오히려 불장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기관의 흐름, 불장 때보다도 하락장인데도 장이 아직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관이 주도한 주였고 기관의 관심이 늘어난 거였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하락이 오더라도, 조정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상승을 하면 기관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라는 걸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얘기할 때, 코인 이런 얘기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블랙록 CEO죠. 레리 핑크가 주도하는 상승장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장이 만들어졌는데, 레리 핑크가 2017년도에 무슨 말을 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뭐 원래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유명하고, 그게 아니라 레리 핑크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돈 세탁 수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2017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이 미래다. 비트코인이 모든 것들을 다 뭐 이렇게 안정하게 해줄 수 있고 혁신이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좋은 매직 구간 너무 오래 줬죠. 이 구간에서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지금은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누가 잘 잡느냐가 그 뒤에 상승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냐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이어 바닥 구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지표들 뿐만이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을 봐도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많이 없고, 도미넌스, 비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저는 진짜 불장이 오고 알트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부 미니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불장이 오겠어요. 일단 비트가 돈을 다 가져가고 그 뒤에 나눠줘야 진정한 알트 불장이 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부분적으로 알트가 장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 돈이 갈리지 않고 잘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쇼터몰더들은 아주 역대급으로 비트코인을 잘 팔고 있습니다. 쇼터몰더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단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롱터몰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분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고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위를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표를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고래들은 10,000개에서 100,000개 이상 들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은 점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많이 하고 있죠. 일반 개인들이 한두 개 사고 팔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채팅창, 텔레그램 방 이런 데서 나는 팔았다, 나는 샀다, 중요하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고래들의 움직임들 축적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을 봤을 때 가격 상승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가고 있는 모습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은 제가 아무리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사십니다. 왜냐?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거의 9대 1이거든요. 알트가 9고 비트가 1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1대 9입니다. 비트가 9고 알트가 1인데 너무나 반대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알트코인도 진짜 어떤 때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잘해야 내 시드가 안 갈린다라는 거 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히 해보니까 업비트에서도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보다도 알트코인으로 갈수록 전 세계의 현물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트론의 이 차이도 봤을 때 트론이 훨씬 많이 이용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그게 단순히 트론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아시죠? 바이낸스로 보낼 때 다들 트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트론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미스 언더스탠딩이 있으면 안 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샘 뱅크먼의 알라메다 리서치가 본인들의 자산을 바이낸스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랑 그 다음에 FTX가 자산을 팔아가지고 연말에 그걸 사람들한테 다시 주고 그거 다음에 FTX 2.0을 열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트래킹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